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부터 없어집니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처음 도입된 이후 2년여 만입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기획보도 우리 동네 희망공약에서는 양천구 신정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주민들은 서부 트럭터미널 개발, 신정 차량기지 이전 등을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초등학생 4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우울해지고 불안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소년 고민 상담, 어디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슈앤피플에서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약 2년간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지는 건데요.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사라집니다. 또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게 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2주간 방역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2년여간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종료했습니다. 이번 조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종료가 됐다 이렇게 표현은 하고는 있는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19는 사실 이렇게 어떤 특별한 대책이 아니라 이제 전 국민들이 어찌 보면 절반 이상이 감염이 되면서 집단 면역이 생겨서 이제 그런 유행자 자체가 이제 그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1에서 3단계, 1에서 4단계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단계 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그런 대책들이 아니라 이제 그런 집단 면역에 의해서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그 과거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 단계 있었던 거에서 1단계로 낮추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그냥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코로나19 자체가 이 유행이 앞으로 사실 종식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당장 이번 가을 전후에 이렇게 새로운 변이가 나오고 또 이렇게 전 세계 유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사실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이제 당분간은 이제 코로나19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사회 집단 통제가 아니라 좀 개개인이 책임지고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이제 인식하는 게 보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접종 효과 감소나 새로운 변이 등장과 같은 우려 요소는 조금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리두기를 지금 해제해도 정말 괜찮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일반 사회 활동을 하시는 그런 젊은 국민분들은 코로나19 위험성이 지금 이렇게 피부로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계속 이제 완화가 된다, 이렇게 종료가 된다고는 하는데 사실 지금 한 달째 보면 사망자 수가 200에서 300명대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줄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의 감소 추세도 사실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변화와 상관없이 실제적으로는 지금 고위험군들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 몇 달 지나서 또 가을이 되면 또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고 또 대유행을 또 맞이해야 되는 그런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이제 같이 이제 지금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 자체가 무슨 위험성이 있다 없다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지금 이게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아직 고위험군들의 위험이 그대로 있는데 국민들에게 상황이 좋아졌다. 앞으로는 오미크론과 같은 대규모 유행은 없을 거다. 이런 사실 그 방역의 경각심으로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정부에서 내는 건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19가 1급이 아니라 2급 감염병으로 지정이 됩니다. 개인들은 방역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이제 완화가 되게 되면 저 오미크론 유행이 아직 지금 끝난 상태가 아닌데 이 유행의 꼬리의 기울기가 낮아지고 유행이 한동안 더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고위험군의 위험도는 앞으로 한두 달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거의 해제됐다고 이제 국민들의 방역 경각심이 흐트러지게 되면 지금의 오미크론 유행도 상황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나게 되고 그중에서 사회 취약계층이나 고위험군들이 위험에 노출돼서 사실 그 무고하게 희생되는 그런 콜라테럴 데미지라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기 이전에는 그 각 개인마다의 그 방역 경각심 유지는 지속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우리 동네 희망공약 시간, 양천구 신정동 주민들을 만나 희망공약을 들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개발과 신정 차량기지 이전은 신정동 주민들의 오랜 수건 중 하나입니다. 주변이 모두 주택단지로 변화하는 동안 두 시설은 수십 년간 지역 개발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정 차량기지 부천 대장지구 이전은 부천시와 강서구가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무산된 상황.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사업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된 이후 5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최근에서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두 시설에 대한 개발 사업이 하루빨리 본궤도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목동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다 보니까 부천 쪽으로 가거나 목동 쪽으로 나가서 많은 생활들을 누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이라든지 경전철 이런 게 이제 곧 좋아진다고 했는데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공약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공기가 지나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보니 항공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합니다. 소음 측정치를 바탕으로 일부 지원금이 나오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항이 이전하지 않는 한 당장 해결이 어렵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소음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희망했습니다. 뭐 20만 원 나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사는 게 더 힘들지. 창문을 못 열어놓으니까 여름에도. 테레비가 소리가 20이에요. 만약에 그 소리가 안 들려요. 테레비 소리 자체가. 신정 제1시장 상인들은 노후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이어 시장에 더 많은 구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시장 홍보와 함께 방문객에 대한 주차비 지원을 공약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인으로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시장이 실질적으로 낙후되어 있어요. 이 시장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설 가지고라도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요책도 있는데. 이외에도 주민들은 노후주택 개발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 등의 공약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초등학생의 3분의 1 정도는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정훈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먼저 온라인 청소년 고민 상담소 따봉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따봉은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한 이후에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대면 상담이 불가능해져서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구축을 했고, 말 그대로 온라인으로 고민 사연을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이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와 그리고 사회자, 게스트가 이 고민에 대해서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도움을 주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학생들의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체감을 좀 하십니까? 사실 초반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뭔가 혼자 갇혀 있는 것들 때문에 우울과 불안, 물론 지금도 우울과 불안과 관련된 사례가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상담이 가장 그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건 맞고요. 2021년도 그리고 22년도 되면서 이제 코로나로 이제 그 우울 불안으로 인한 또 다른 2차적인 어떤 뭐 가족 관계랄지 대인 관계랄지 이제 코로나가 진화하는 것처럼 이 상담 내용들도 약간 조금 더 2차적인 어떤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가 돼서 우울 불안을 포함한 다른 가족 관계 그리고 대인 관계 이런 추가적인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확대돼서 이런 사례들이 지금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에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은평구 청소년 상담센터 고정훈 팀장이었습니다.